지역주택조합에 투자하면 망한다. 지주택은 통상 5%가량 성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개의 사업장이 있다면 불과 5개가 성공하는 그런 정도로다가 지주택은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꺼리는 분야이기도 하지만 실제 투자하면 나중에 잘못될 우려가 상당히 많은 투자 방식입니다. 주택은 관련법도 도정법에 의한 투자가 아니라 주택법에 의한 투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매도 청구를 한다고 해도 이 매도 청구에 관해서 법률적으로나 실제 대항 방법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속수무책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제가 이 분야를 좀 알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주택은 처음에 토지 사용권을 50%만 확보하면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고 또 조합 설립 인가도 80%를 확보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권을 15%를 여기다 더해서 95%를 확보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또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지주택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설령 매도 청구를 한다 해도 나중에 그 효과가 미미합니다. 한번 진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추진 구성은 최소 20명에서 이렇게 해서 하는데 분양 공고도 하고 이제 선전도 하고 이제 사람들을 이를테면 고용을 해서 토지사용 승낙서를 한 장 받아다 주는데 얼마씩 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처음에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부지를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고서 동의해주면 나중에 이제 아파트 하나씩 준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실 잘못 알고서 그냥 무조건 토지사용 승낙서만 해주면 아파트 하나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토지사용 승낙서를 해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중에 이로 인한 이 소송이나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철거하고 완공하기까지 성공률이 5%라고 했는데 많은 지역주택조합에서 실제 성공하지 못하고 소송을 하고 거기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많은 손해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업 절차는 조합 추진위 구성, 창립총회, 그 다음에 조합원 신청 인가,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95% 이상하면 토지 매수 청구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매수 청구권은 실제 그렇게 위력적이지 못합니다. 이것은 주택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다른 법률 같으면은 매수 청구하면은 대항하기 어려운데 실제 여기 주택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대항할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매수 청구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여기에 대해서 반소를 하거나 변수를 제기해가지고서 재건축의 절차상 하자나 또 매도 청구 권한이 없다 혹은 감정가가 낮다 또한 조합 설립이 부적법하다 또 동의서가 무효다 또 매도 청구 기간이 경과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소송을 벌리게 되면은 대법원까지 가면은 3년 5년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매도 청구를 해놓고 이렇게 소송으로 끌다 보면 조합 측에서는 그 이자가 한 달에 수십억씩 나갑니다. 그래서 이 조합 자체가 그냥 붕괴돼 버리고 조합이 가지고 있는 그 사업권이 경매가 넘어가는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되고 실제 대법원까지 가다 보면은 지쳐서 소송 비용이나 여러 가지 금융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도 그 사람들한테는 특별한 당근을 주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보상가의 2배, 3배씩 이렇게 주면서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조합의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이를테면 그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알박기 수단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여기서 95% 이렇게 실패할 확률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실패할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경우 이 매도 청구는 이 법률을 잘 알거나 이 소송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하더라도 대개 이제 매도 청구를 하면은 조합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일괄 보상을 하거나 일괄 지급을 합니다. 일괄 현금 청산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소유권을 뺏긴 사람들은 사실 돈을 못 받고 많은 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행지체에 따른 연체 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방법은 열세나 권리증 인감 등을 첨부해가지고서 내용증문을 보내고 내가 이사했으니 오늘부터 돈을 나한테 달라 안 주는 것은 당신들이 귀책사유이니까 이행지체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그러면 15%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전에는 25%를 지급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이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여기 이것이 하나의 알박기 형태가 되는 것이고, 또 모르는 분들은 이 지주택에 투자를 해서는 망할 위험이 많으니까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구로공단역에 보면은 강남 아파트라고 5층짜리가 있었는데 1, 2, 3, 4, 5층은 토지 지분이 있었는데 지하층은 사실상 토지 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금 청산 대상자였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소송을 하면 대법원까지 가다 보니까 이 소송에 조합에서 져서 그 연체 이자로 25%를 지급하다 보니까 조합원의 권리를 차라리 주는 게 나아서 나중에 토지 지분이 하나도 없는 지하층 소유자들에게도 조합원 권리를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업성이 떨어지고, 어쨌건 조합주택을 가지고서 이제 투자를 하는 경우는 상당히 위험성이 여러 가지 많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 토지 수용에서 매도 청구를 당한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상 절차상 하자나 매도 청구 권한이나 감정평가가 낮다거나 조합설립 부적격하다거나 동의서가 무효라거나 매도 청구 기간에 경과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대법원까지 항소를 하면서 소송을 지연시키면은 나중에 이게 알박기가 돼가지고서 그 조합 측에서는 큰 돈을 주고 해결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조합이 깨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주택에 대한 그 위험성과 또한 알박기 방법을 한번 강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